갈등, 패싱, 민정수석 사의설, 진위는 임명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동석 기자, 네. 대체 어떤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 임명이 된 지 채 한 달 반도 안 됐습니다. 신현수 정무수석의 사의설이 최근 정치권을 급습했는데요. 여권 관계자는 신현수 수석이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신 수석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은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그 이유 알고 보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라인으로 알려져 있죠. 이성윤 심재철 검사장의 인사 배치 문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의견 대립을 빚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 수석은 검찰 인사에서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견이 반영이 안 돼 주위의 어려움을 그동안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불협화음이 있었다. 김은미 기자. 네. 청와대에서는 뭐 해명이 나왔어요? 네, 청와대에서 생각보다 좀 화끈하게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화끈하게요? 네, 일단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맞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있었던 것도 맞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대통령이 만류를 했고 그래서 이 민정수석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빠지지 않고 현재 성실하게 본인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가장 논란이 됐었던 게 그럼 사의를 표명한 그 배경, 왜 사의를 표명을 했는가였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검찰 인사에 대해서 그 법무부 쪽이랑 어떤 이견이 있었다. 그러니까 검찰 인사, 법무부 인사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조율이 안 됐는데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관련 내용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의 안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올렸고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이제 민정수석의 생각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도 속시원히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윤지영 기자. 그런데 네. 이제 신수석 사의 표명을 두고서 지금 민정수석실 내에 갈등설도 불거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다수의 매체들이 조국 전 장관과 가까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이 박범계 장관과 인사를 주도하면서 이 갈등이 불거졌다. 이런 그 보도들을 다수의 매체들이 했는데요. 이광철 비서관은 여권 내에서 대표적인 이 검찰 강경 개혁파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는데 이 민정수석실의 이 갈등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네, 또 신 수석이 사의를 밝힌 이후에 이 이광철 비서관도 거취를 고민하면서 이광철 사의설이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광철 비서관은 사표를 낸 적도 없고 또 검찰 인사에 이견을 낸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갈등설은 부인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 신현수 수석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상당히 각별한 사이죠? 네, 일단 신현수 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날 임명이 됐습니다. 먼저 임명 당시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으로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였습니다. 풍부한 법조계 경력을 바탕으로 균형감과 온화한 인품, 개혁 마인드와 추진력을 겸비해 권력기관 개혁 완성과 국민들의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할 적임자입니다. 새로 임명된 민정수석 신현수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언론에 따르면요. 임명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 수석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부탁할 정도로 둘은 막연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신 수석은 지난 대선 때는요.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보통 법률지원단장은 최측근에만 임명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민정수석 조금 전에 그래픽 보셨지만 민정수석, 신현수 수석까지 모두 4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조국 전 수석, 김주원 전 수석, 김종호 전 수석 모두 비검찰 출신이었고요.
신현수 수석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이 갈등을 빚던 검찰과 법무부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맞죠, 이동석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 20년간 검사 생활을 한 인물입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참여정부 당시에는요, 초대 사정비서관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다 보니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을 중재하길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 수석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수형 이렇게 부를 정도로 둘의 친분도 굉장했던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동안 신 수석은 추미애 전 장관과 같은 방식으로 윤석열 총장과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요. 정치권의 기대는 그만큼 높았습니다. 윤 대표님, 기자들 이제 얘기들 종합해 보면 어쨌든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맞고 인사 관련해서 잡음이 생긴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신현수 수석의 사의 표명 어떻게 좀 분석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하고 검찰총장 윤석열 그 검찰총장과의 갈등, 그 추윤 갈등, 윤추 갈등이 그 법원 판결로 이후에 그 대통령이 유감 표명하면서 그 검찰과의 관계가 좀 부드러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신현수 민정수석 임명할 때도 검찰 출신을 임명했고 또 대통령 신임이 굉장히 두터운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과거 참여정부 때 그 초대 사정비서관 할 때 그때 직속상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민정수석을 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가까웠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법률 단장도 했고 그 전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의 기조실장까지 했으니까 이번에 민정수석 임명할 때도 대통령이 직접 그 전화해서 그 기용을 했다. 뭐 그런 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갈등 보면서 하나 확실한 거는 그 추윤 갈등이 다른 양상으로 좀 바뀌지만은 검찰과 권력과의 갈등 관계는 여전히 지금 다시 돌발되는 더 심해지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그런 그 하나 확실한 거고 또 하나 확실한 거는 그 과정에서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이 좀 소외됐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광철 민정비서관 그 세 명이 아마 인사 검찰 지난번에 인사를 마련한 거 아니냐. 그 와중에 신현수 민정수석은 자신의 부하잖아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그러니까 비서관이 자기한테도 통하지 않고 위에 하늘로만 뭐가 날아다니는데 서류가 날아다니는데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그 소외감과 분노 뭐 이게 사의 표명한 계기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 이거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현 정권은 검찰 힘 빼는 거를 그 검찰 개혁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지 검찰 인사를 또 앞으로도 많이 일선 검사도 할 거고 또 검찰청 한동훈 검사장이나 뭐 윤석열 검찰총장 이런 분들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게 검찰 개혁이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두고 그 서로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갈등이 앞으로도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 교수님,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번 신현수 정무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이 검찰과 법무부 사이가 과거에 이 추미애 전 장관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고 조금 전에 윤 대표님도 갈등이 심화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파장 우리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근본적인 갈등 관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방식은 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사권 행사한다든지 검찰을 제도적으로 개혁한다라든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라는 그렇죠.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신현수 민정수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양자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에서 파생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추미애 윤석열 두 분이 부딪힌 것은 결국 이제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검찰 권력과 살아있는 권력이 충돌하면서 빚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물러나고 박범계 법무장관이 들어왔지만은 결국은 달라질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사와 제도적인 개혁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의 처신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신현수 민정수석은 본인이 수석이지만은 비서임에는 분명하거든요. 네. 그럼 법적 권한을 보면은 검찰의 인사 제청권은 법무장관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방안이 반영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사의까지 표명한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이 좀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사표를 반려했고 그리고 또 본인도 계속 정상 출근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김원민 기자, 그럼 이번에 신현수 정무수석이 사의 표명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와요? 네, 일단 야당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먼저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뭐라고 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체계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 취임한 지 한 달이 갓 지난 민정수석이 바로 승복하지 않은 채 사표를 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온갖 인사로서 정권의 비리를 지킬 검사들은 무리하게 그 자리에 두고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전부 내쫓는 이런 짓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추미애 전 장관과는 달리 검찰 인사가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역시나 머물렀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요지는 이런 겁니다. 검찰 인사가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체계에 맞지 않으면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나오겠느냐라는 얘기인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역시 추미애 전 장관이랑 다르지 않았다. 검찰 인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권으로 분류되는 인사죠. 여권의 이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황희석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간부 몇 명 인사에 자기 뜻이 관철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석 비서관이 사의를 표하는 게 적절한 건가? 그렇게 자기 자존심만 세우려 한다면 대통령 비서로 부적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앞서 이제 뭐 배 의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서는 비서다워야 되는 거다라는 지적입니다. 윤지영 기자, 네.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7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 발표됐던 검찰 고위 인사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윤석열 총장과 박범계 장관이 인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두 차례의 만남을 가졌잖아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윤 총장은 자신과 각을 세우는 사람들은 참모로 둘 수 없다. 그러니까 대검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대검 부장들을 다 빼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전혀 이 요구가 수용이 되지가 못한 거잖아요. 결과만 보면 그렇죠. 네, 대검 부장들이 지금 모두 유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왜 인사가 이렇게 났냐. 여기에 대해서 뭐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한 보도를 보시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이 영장 청구가 됐다는 소식, 월성원전과 관련해서 영장 청구가 됐다는 소식에 진노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윤 총장과 박 장관 사이의 이 조율 내용 이것들을 전부 다 없던 것이 된 것으로 안다. 실제로 이 영장 청구가 이뤄진 이 3일 뒤에 갑작스럽게 지금 이 검사장급 인사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나오는 설들인 거죠? 네. 자, 한동안 잠잠하던 검찰 관련 얘기가 다시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있을 예정이고요. 이번 파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